7월 4일이 뭔지 아세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독립기념일 날 나와서 해왔던 미국 관세 협상 있죠? 이걸로 인해서 미국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발표하고 싶은 거예요. 7월 4일 전까지는 빨리 갖고 와라, 협상 테이블. 자, 미중 대화 가능성, 일부 중국산 관세 유예 연장. 자, 봅시다. 일단은 이번 주 좀 좋을 수 있는 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그것들을 믿어서는 안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건 나쁘지 않다는 거고, 지금 그 미국에서 중국의 좀 일부 품목들 있죠. 일부 품목들 관세 유예를 기존 5월 말이었던 거를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죠. 트럼프 정부는 어떻다? 관세 협상을 조금 긍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질질 끌고 싶어 한다? 관세 협상을 최대한 빠르게 끝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지금 미국 그 백악관에서 언제까지 무역 협상 하세요? 요 얘기 나왔었죠? 그게 언제까지예요? 너네 아무리 늦더라도 7월 4일 전까지는 빨리 갖고 와라. 협상 테이블 빨리 앉혀서 빨리 얘기해라. 7월 4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까지 다음 달 초에 뭐가 어떤 일들이 있을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7월 4일이 뭐예요? 트럼프 정부 정책 보면 손바닥 아니야. 7월 4일 날 뭐죠?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독립기념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기념의 날이에요. 불꽃놀이도 하고 막 퍼레이드도 하고 바베큐도 하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빠지면 되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7월 4일 전까지 미국에 얼마나 투자를 받았고 공장을 몇 기나 지을 거고, 앞으로 내가 관세 정책을 상반기에 이렇게 흔들어 댔지만은 여러분들 보세요. 관세 인상 때문에 우리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수익이 얼마입니까?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안 그래도 GDP 최근에 4.6% 나온 거 보셨죠? 자기 공적을 취하겠죠. 강목절보다 더 세죠, 미국한테. 독립기념일 날 나와서 본인이 해왔던 미국 관세 협상 있죠? 이걸로 인해서 미국이 얼마나 굳건해졌는지, 강력해졌는지 발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7월 4일 전까지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짓던가, 아니면 투자 유치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야 한번 너 세게 나오네,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계속해서 질척거리면서 싸워야 될까? 빨리 협상을 끝내서 긍정적인 걸 받아내겠죠. 그리고 만약에 7월 4일까지 안 됐어 하면은 7월 초, 이제 7월 8일까지 봐야겠지만 유예 가능성이 높죠.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내년 11월 달에 중간선거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고 쫓기는 건 트럼프예요. 그래서 아마도 6월 달 저는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협상, 긍정적인 이런 협상안들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7월 초까지. 자, OECD 올해 세계 성장률 3.1%에서 2.9% 하향 조정. 그런데 OECD는 좋지 않게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하겠죠. OECD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랑 뭐 자동화 로봇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올라갈 것 같고 좋을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좀 줄어들 겁니다. 안 좋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하겠죠. 그런 얘기를 슬쩍 던지면서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예상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다 뭐 그런다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미국도 2.2, 1.6이면 나쁘지 않다. 1% 후반대만 나와도 미국의 성장률은 어떻다? 좋다. 1% 중후반대만 나와도 나쁘지 않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암울하죠. 자, 트럼프 철강 알루미늄 수입 관세 25에서 50% 2배로 인상. 2배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일시적으로 조금 제외하겠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죠. 일단은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일 거예요. 안 좋게 받아들일 건데, 우리가 또 이거를 너무 안 좋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거는 US 스틸, 철강회사, 얘네들 조금 띄워주기, 지원, 이런 성격이 조금 높아요. 이번에 US 스틸에 일본 투자를 허용을 했죠. 투자를 허용을 했고, 어찌됐든 간에 관세를 이렇게 올려주면서 미국의 이제 철강 기업들을 어느 정도 조금 해주는, 지원해주는 이런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당장 이게 뭐 터졌다 그래서 시장이 막 무너지거나 막 흔들리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다. 시장이 악재이긴 하겠지만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골드만삭스 헤지펀드도 24년도 11월 이후에 가장 빠르게 주식 매수 중. 자, 헤지펀드가 지난주에 미친 듯이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매수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미친 듯이 매수를 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야 시즌 종료다, 끝난다, 뭐 경기 침체다,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오는데, 시즌 종료를 왜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지금 이렇게 빠르게 주식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코인 방송, 무슨 뭐 차트 방송 보면서 시즌 종료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안 웃겨요? 안 웃겨? 저는 웃을 것 같아.
아니 한마디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물론 차트적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찌됐든 간에 차트 하나만으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수 있어요. 21년도에 뭐 쌍문 패턴이 나왔고 어디에서 뭐 수렴을 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시장 방향성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는 대응이다. 예상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장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대응에 가깝다. 근데 이게 쌍문 패턴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예상까지 해버려? 그 작은 패턴, 그 좁은 시야로 의미가 없는 거죠. 헤지펀드들은 지금 24년도 11월달 이후에 가장 빠르게 주식 요게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왔냐면은 월말 월초 원래 리밸런싱 저번 달에 더 많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저번 주죠. 월말이니까. 근데 그 하락마저도 커버 쳐줄 수 있을 정도로 차익 실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커버 쳐줄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주식을 미친 듯이 매수한 거예요. 헤지펀드들이. 미쳤다고 헤지펀드들이 지금 매수에 들어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헤지펀드들도 매수에 들어간 이유는 일단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2분기가 꺾일 거다 안 꺾일 거다?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보고 이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데이터 베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당장 시즌 종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21년도 쌍봉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쌍봉 패턴으로 쭉 떨어진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머스크,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 역겹고 혐오스러워. 자, 이거 우리 정규방송 보신 분들도 알죠? 제가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요 얘기 들었었죠?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은 오래 못 간다고. 오래 못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한 5개월 됐나요? 바로 이제 디스전 들어갑니다. 왜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 둘 다 사업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는 길이 같아요. 응? 크립토 시장을 뭐 하는 것도 똑같고 SNS도 똑같고 페이먼트 시스템도 똑같고 어찌됐든 돈 욕심 많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정치 욕심까지 있어. 당연히 100이나 못 100이지. 틀어지는 겁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8년도는 민주당 후원하지 않을까. 후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파월 금리 내리라고 또 글 썼어요. 아 노인네 뭐 그렇게 힘이 좋아. 6월 19일 날 이런 것들이 금리나 기대감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트럼프 하는 행동들이. 자 근데 볼게요. 현실은 쿡 연준 이사 트럼프 정책 변화로 연준 물가 안정화 노력에 방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연준 쿡 이사가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프레임워크 얘기를 하죠. 앞으로 프레임워크를 조금 바꿔야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프레임워크는 아마 올해 9월달 잭슨 미팅에서 할 가능성이 높고 요거는 제가 조만간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준 지금 내부 상황으로는 6월달 금리 인하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금리 인하 언급조차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점도표가 우리가 좀 중요하겠죠. 근처 가가지고 제가 FOMC 한번 리뷰해드릴게요. 프리뷰. 자, 미국 연준 보스의 경제 탄탄하다. 섣불리 금리 인하 신중해야. 연준 위원들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난해 성장률 6.5%, 인도가 4년 만에 최저치 8% 목표 믿더라. 인도도 성장률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서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 ADP가 안 좋게 나왔다고요? 민간 부분 고용은 증가했는데 급여는 4.5% 증가. 급여가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고용 속도 부분에서는 낮은 거고. 그러면 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근데 크게 의미는 없다. 이거 갖고는 조금 더 봐야 된다. 자, 애틀랜타 연준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반치 3.8%에서 4.6%로 상향 조정했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봅시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면 시장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아무리 비관론자, 하락론자, 시즌 끝났습니다. 종료할 겁니다. 라는 분들의 분석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다. 물론 4.6% 이거 추정치입니다. 예상치예요. 바뀔 수 있어요. 진짜 극단적으로 마이너스까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2%대까지는 하지 않을까. 미국의 2분기 GDP 꺾이지 않았다. 그 뜻은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3.8%에서는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감소했는데 이번에는 민간 지출도 그렇고 실질 소비도 그렇고 늘어났어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를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 포함 올해 1분기 시장을 조금 장밋빛 전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올해 1분기를 좀 좋게 봤을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인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됐어. 우리 한국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럼 시장에서 뭐를 기대할까? 여러분들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보답을 할게요. 뭐를 풀기 시작해요? 유동성을 풀기 시작하죠. 그리고 각종 규제나 이런 정책들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그 전 정부에서는 무언가 은행이 부러지거나 뭔가 크립토 시장이 무너지면 안 돼. 바이든이 연임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아놨던 규제들을 하나둘씩 다 풀어주면서 시장을 활성화해주죠. 돈이 나오겠죠. 그게 올해 1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들 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시작했죠? 당근을 주는 게 아니라 채찍을 먼저 휘둘렀죠. 그리고 이제 당근이 나올 차례죠. 미국의 2분기 GDP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1분기에 예상했던 이 GDP가 지금 2분기로 이연돼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번에 4.6%까지 상향 조정시킨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이 미친 듯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경제기사 보시면은 미국의 어떤 기업이 IPO 상장을 했다, M&A 막 인수합병을 했다, 이런 거 못 보셨어요? 그게 다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 새로운 정부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M&A를 했다는 건 내가 모아놨던 종잣돈, 현금을 갖고 새로 매력적인 기업을 인수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IPO 상장이 됐다는 건 미국 증시에 새로운 기업들이 상장됐다는 거예요. 상장되려면 돈을 땡겨야겠죠? 그 돈을 어디서 자금 조달을 해야 돼요? 은행을 통해서,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투자은행을 통해서 이런 주관사들을 끼고 상장을 해야겠죠? 그럼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IPO, M&A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지금 트럼프 정부의 기대감들, 이런 정책들로 인한 유동성들 2분기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GDP가 좋게 나온 거고 2분기 시장을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블랙록 비트코인 대량 매도 후에 이더리움 대규모 매수. 이거 진짜 웃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볼게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 프로 거래소에 입금했대.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매수 매도의 주체는 블랙록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블랙록이 매도하고 매수한 건 맞지만 주체는 블랙록이 아니야. 블랙록의 현물 ETF를 매수한 고객들, 기관들, 개인 고객들, 이분들이 주체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사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거에 좋아가지고 블랙록이 샀다고 보시면 안 되고 지금 글로벌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블랙록이 사고 파는 주체가 아니라고. 월가 기관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최근에 월말 월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관들의 차익 실현, 리밸런싱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실제로 비트코인 ETF에서 나갔어요. 근데 그걸 블랙록이 던졌대. 그걸 던지고 그 돈으로 이더리움을 샀대. 그럼 맞는 분석이에요? 틀린 분석이에요? 틀린 분석이죠. 월가에 있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던졌고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은 던지는 거고 매도하는 거고 블랙록에선. 이더리움은 다양한 기대감들 때문에 뭐 지니어스 법안 아니면 뭐 샤프링크 같은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상장사들의 비축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많이 붙은 거고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겠죠. 대량 매도 후에 이더리움을 대규모 매수했다. 요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뉴스 있는 거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이 매도했다가 시즌이 끝났다? 쌍호 패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블랙록은 단순히 ETF 상품을 파는 판매처다. 여러분들이 ETF 던지면 블랙록이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입금해서 던지는 거고 반대로 사면 블랙록이 사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블랙록이 뭐 비트코인을 이제 최고점 찍었으니까 던지고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시작했다. 요런 얘기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 얘기도 맞기는 맞아. 블랙록이 매수한 건 맞잖아요, 매도 후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더리움 급등에 개인 투자자 호감도 올라갔다. 한 달에 40% 올라. 아니 왜 이제 오르면 뭐해요, 여러분들? 왜 올해 상반기에 이더리움 막 200만 원 초반까지 빠졌을 때 그때 주우라고 했을 때는 관심도 없다가 이제 좀 올라가니까 관심 생겨? 왜 40%더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망설이고 안 믿고 그래가지고 왜 못 먹었냐는 겁니다. 이제서야만 호감도가 올라가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도 안 늦었어요. 이더리움 가격은 저평가합니다. 제가 봤을 땐 안 늦었어. 근데 이제 순식간에 보세요. 6월 뭐 중순 뭐 말 7월 초 중순 가면은 코인이슈 저놈이 불과 한 몇 주 전에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 하실 겁니다. 자, 암호화폐 1.5억 달러 청산, 이더리움 비트코인 반등 전에 하락 구간에서 롱 청산. 지금은 여러분들 크게 의미 없다. 비트코인 가격 왔다 갔다 하는 거 롱숏 선물 시장이 이끈다. 크게 의미 없다는 거. 자, 이더리움이 전 세계 금융 인프라 될 수 있다. 조 루빈 컨센시스 CEO. 뭐 가능성은 없진 않겠죠. 저도 가능성은 없진 않다고 봅니다만 내비둘까? 어찌됐든 간에 이더리움 얘네 사기업인데 이렇게 성장하기에 냅둘까 미국에서. 지네들의 통제 안에 소나기 안에 있는 체인을 키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이건 내피셜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제롬파월 연준의 이장 사임한다 이런 찌라시 돌았었는데 찌라시로 판명이 났고,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 나왔지만 금리 경쟁 일절 얘기 안 했습니다. 아마도 얘기하는 이유를 한번 보자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만났죠. 그러면서 말을 조금 줄이고 싶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6월 19일 날 이제 FOMC 이전에 이제 2주 동안은 말을 못 하죠. 블랙아웃 기간 이제 돌입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공식 석상이 나온 거기 때문에 말을 아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 아까 말씀드렸죠. 25% 유지한다고 해서 영국 총리가 전화했나봐요. 야, 우리는 지금 먼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너네한테 흑자 무역도 아닌데 우리 너무한 거 아니니? 오케이, 너네 25% 유지하자. 새로운 걸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트럼프 외교 정책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또 힘센 노인네가 또 뭐라 했네, 또 트럼프 때문에 떨어졌네 할 필요 없어요. 어쩔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면 거기에 적응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좋든 싫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4년 동안 우리가 참아야 돼. 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것만 연구하고 궁리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트럼프 욕할 필요 없다. 이런 변동성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남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벌지 그것만 생각하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날 유입이네요. 3억 불 3일날 유입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3일 동안 유출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시즌 끝난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하셨죠? 21년도 쌍vùng 패턴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월말 차익 실현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월말 차익 실현 끝나니까, 리밸런스 끝나니까 다시 유입으로 들어오죠.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좋네요. 계속 유입입니다. 근데 조금 금액이 아쉽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더리움 막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유입액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6일날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6월 9일날 중국 PPI 요거 보셔야 되고, 11일날 이거 중요하죠. CPI. 가장 중요합니다. 금리 결정,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일날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고, 연준 금리 결정까지 발표되면 6월달은 없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의 예산안 있죠? 상원 논의 개시했다고 합니다. 하원 통과했고, 이제 상원 남았죠. 그리고 이번 주 또 지니어스 법안, 하원 예정이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통과하지 않을까 싶은데, 감세 법안은 쉽지 않다. 질질 끌 거다. 어차피 7월 4일까지니까 이번 주로는 결과 안 나올 겁니다. 당장 이거 통과 못해요. 감세안은. 상원회의에서 돌아왔고 이제 어쨌든 민주당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이거 수정할 겁니다. 금액을 조금 줄이던가 아니면 좀 민주당이 원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7월 4일까지 질질 끌 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국채금리 괜찮습니다. 장기채 금리 좀 많이 떨어졌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조금 떨어졌고 이제 이유를 한번 보자면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렇고 영국의 40년물 국채금리 입체 경매 입찰이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주 좀 중요한 지표 말씀을 드리면 6월 13일 날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G7 정상회의 있습니다. 13일, 14일 금토. G7 정상회의가 있고 여기서 무역 협상, 미국과의 다른 글로벌 이제 G7 국가들과의 무역 관세 협상 이게 어느 정도 오고 가는지 그거 지켜보셔야 된다.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때 뭐 이후나 아니면 이때 뭐 또 중요한 거 발표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13일부터 14일 다음 주 금토 한번 보자는 거. 그리고 그 다다음 주 23일, 25일은 나토 정상회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EU랑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는 무역 협상이 얘기가 있는지 그거 지켜보셔야겠죠. 그래서 6월달 둘째 주, 셋째 주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과 관세 협상 이런 가능성 우리가 지켜보면서 6월 한 달 한번 지켜보자고요.